안녕하십니까. 시인의 여행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서울에서 지하철을 타고 갈 수 있는 여행지 중 하나인 서울 역사박물관을 다녀온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서울 역사박물관은 서울의 역사를 담은 박물관으로 조선시대부터 현재 일기까지 서울의 역사와 문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침 2025년 을사년 새해를 맞이하여 정월 초이틀 즉 1월 30일 낮 12시부터 서울 역사박물관에서 설맞이 한마당이 펼쳐진다는 소식이 있어 겸사겸사 서울 역사박물관을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서울 종로구 세문안로 55번지에 있는 서울 역사박물관은 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 7번 출구 또는 서대문역 4번 출구로 나가 조금만 걸으면 도착할 수 있죠. 서울 역사박물관이 위치하는 곳은 원래 경희궁이 있던 자리인데 경희궁이 해체된 이후 1980년까지 서울고등학교 대운동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 서울고등학교가 강남으로 옮겨간 후 서울시립박물관을 신축하여 운영해 오다가 2001년 9월에 그 명칭을 서울역사박물관으로 변경하였고 이어 2002년 5월에 정식으로 서울역사박물관을 개관하였습니다. 저는 설맞이 한바닥이 펼쳐지는 1월 30일 오전 서울역사박물관으로 가기 위해 지하철 5호선을 타고 광화문역으로 갔습니다. 광화문역에서 내린 다음 7번 출구로 나가 서대문 방향으로 약 10여 분 걸어가면 서울역사박물관을 마주하게 되죠. 서울역사박물관 들머리에서는 1930년대부터 1968년까지 실제 서울 시내를 운행했던 전차로서 현재 서울에 남아있는 두 대 중 하나인 전차 381호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 전차는 등록문화재 167호로 지정되어 있죠. 나머지 한 대는 363호로 국립서울과학관에 있다고 합니다. 참으로 오랜만에 예전에 학교 다닐 때 자주 타고 다니던 전차를 보니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이들 전차는 대중교통수단이 발달함에 따라 도로교통에 방해가 되어 1968년 11월 29일을 마지막으로 운행이 중지되었죠. 전차 밖에는 지각한 중학생 아들의 도시락을 챙기는 엄마 모형이 정겹더군요. 그리고 박물관 입구 쪽으로 걸어가면서 보니 광장 한켠에서 설을 맞이하여 투호놀이, 제기차기, 널뛰기, 연날리기 등 민속놀이가 한창이고 또 광장 한편 체험마당에서는 푸른뱀 키링 만들기, 새 토퍼 만들기, 가오리연 만들기 등 다양한 공예 체험을 제공하고 있네요. 박물관 건물로 들어서니 1층에 기획전시실과 기증유물 전시실, 뮤지엄 숍이 있습니다. 현재 기획전시실에서는 3월 9일까지 태평계 태평, 태평성대로 기억된 18세기 서울이라는 전시가 열리고 있더군요. 태평성대는 어진 임금이 나라를 다스려 백성들이 평안한 시대를 의미하는데 이 전시는 탕평을 이념으로 삼아 변혁을 일으키고 백성의 삶을 개선하려 했던 두 군주, 즉 영조와 정조의 시대인 18세기 서울을 조명하고 있다고 하네요. 한편 주요 상설 전시는 3층에서 하고 있는데 3층 상설 전시실은 조선시대부터 현재까지 서울의 역사를 돌아보는 공간으로 다음과 같은 4개의 영역으로 구분해 서울의 모습을 시대순으로 보여주고 있죠. 즉 제1조는 조선시대의 서울, 2조는 개항과 대한제국기의 서울, 3조는
일제강점기의 서울, 그리고 사조는 대한민국 수도 서울입니다. 일존 조선시대의 서울은 조선 건국 후 1394년 태조 이성계가 한양을 왕도로 정하면서부터 1863년 개항 이전까지의 서울을 보여주는 공간입니다. 수도 한양은 풍수지리의 전통과 유교 사상에 따라 계획되고 건설되었지만 두 번의 전란, 즉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으로 큰 피해를 입었었죠. 그러나 그 후 복구되고 조선 후기에 한양은 전국 각지에 물산이 모여드는 조선 경제의 중심지가 되었고 사상과 학문, 예술을 선도하는 수도로서의 역할을 하였습니다. 이곳에서는 조선시대 한양의 건설 모습과 북촌 마을, 국가의 중추 역할을 했던 육조거리, 조선 제1의 번화가였던 지금의 종로 부근인 운종가, 의관, 역관 등 전문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많이 살았던 지금의 청계천과 종로 일대인 중촌의 모습 등을 모형과 영상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북촌은 고위 관직에 있으며 재산과 학문적 소양을 두루 갖춘 사람들이 모여 살았죠. 그리고 육조거리는 광화문 앞의 대로를 가리키는 명칭으로 의정부와 육조 같은 국가의 중추적인 관청들이 늘어서 있었지요. 이곳은 경복궁과 함께 왕도의 상징이었으며 왕과 백성이 만나는 소통의 거리이기도 하였습니다. 한편 운종가는 많은 사람이 구름같이 모였다 흩어지는 거리라는 뜻으로 종로 일대는 시전이 설치되어 많은 점포가 자리 잡고 있었었죠. 앞에 보이는 황포 돛배는 조선시대 한강을 왕래하면서 식량, 땔감, 소금 등을 수송하던 조은선입니다. 이존에서는 국호를 조선에서 대한제국으로 바꾸고 새로운 변화를 맞이하는 1863년부터 1910년까지의 개항과 대한제국기의 서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9세기 중반부터 세계 열강에 문을 열게 되면서 서울은 전통적인 수도에서 근대적인 도시로 변화하게 되죠. 이 시기에는 제국 후 황도에 걸맞게 도로를 확장하는 등 서울을 개조하는 사업이 진행되었고 각국 공사관과 신식학교, 종교시설, 서양식 건물 등이 들어서게 됩니다. 이곳에서는 정동과 종로 거리 등을 볼 수 있습니다. 1883년 미국 공사관을 시작으로 각국 공사관이 들어섰던 정동은 외교와 교육의 중심지이자 서양 문물이 들어오는 근대화의 전진기지가 되었지요. 그리고 서울의 중심 대로였던 종로에는 서양식 건물이 들어서고 전차 선로와 전신주, 가로등이 설치되는 등 종로는 근대적인 모습으로 바뀌었습니다. 삼조원인 일제강점기의 서울은 1910년부터 1945년까지 일본 식민지 시대의 암울했던 경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910년 8월 일본은 대한제국을 강제로 병합하여 조선이라 칭하고 일본 왕의 직속기관으로 조선총독부를 설치하여 조선 안에서 행정, 군사, 입법, 사법의 모든 권한을 행사하였죠. 서울의 도로체계는 일본의 군사적 목적과 경제적 요구에 따라 변했고 우리나라의 주권을 상징하던 건축물은 대부분 파괴되었습니다. 이곳에서는 당시 경성의 대중문화와 학교 생활의 단면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한편 서울은 이때 항일 민족운동의 중심지 역할을 하였죠. 사조원인 대한민국 수도 서울은 해방 이후 서울의 비약적인 성장과
변화를 보여주는 공간으로 전쟁으로 폐허가 된 서울이 세계적인 거대 도시로 발전하기까지 도시 변화상과 서울 사람들의 생활상 등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전시장 한가운데에 포크레인을 설치해 두고 있는데 이것은 당시 서울이 청계천 복개사업, 지하철 1호선 개통 등 어디서나 크고 작은 공사로 시끌벅적했음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1988년 올림픽과 도심 재개발 사업 등 서울의 발전과 함께한 사건들도 소개하고 있죠. 서울역사박물관에 가면 서울이 걸어온 발자취를 따라 시간여행을 떠날 수 있습니다. 서울역사박물관 내부를 대충 둘러보고 나오니 박물관 광장에서 설맞이 한마당으로 사물놀이 탕굿이 푸짐하게 펼쳐지고 있어 한참 동안 구경하였죠. 함께 신나는 사물놀이 구경을 해보시죠. 지금까지 서울 종로구 세문남로에 있는 서울역사박물관을 다녀온 이야기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